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이번 내용은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먼저 춘추시대입니다.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 평왕 때 서북쪽에서 견융족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이 공격해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서주시대에서 동주시대로 바뀌게 된다. 이 동주시대는 천황의 권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전국의 제후들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제후들의 세력이 강력해졌지만 제후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동주보다 세력이 강해졌지만 우리들은 모두 동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후들끼리 전쟁에서 멸망시키지는 말자. 맹주를 따르는 방식으로 가자. 여기서 맹주란 강력한 세력, 강력한 제후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70년부터 춘추시대가 시작됐고 이 시대를 오패의 회맹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패란 5개의 강한 세력, 제후를 의미하고 동주라는 천자가 사는 곳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패의 위치를 선생님이 체크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부터 진, 초, 제, 오, 월 이라는 강력한 세력 5개를 의미하고요. 오패란.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작은 제후들이 있긴 했는데요. 이 5개가 제일 강했다. 제라는 제후가 첫 번째 패주, 맹주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제를 중심으로 오패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제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선생님이 좀 적어드렸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공, 포수가, 관중입니다. 이후 제후들끼리 세력 경쟁을 하면서 각 지역이 발전하게 됩니다. 철기를 사용하고 농업이 발달되고 상업이 발달되면서 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후들은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좋은 인재를 등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학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학자들을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제자백가의 첫 번째 사상, 유가입니다. 주요 학자로는 공자, 맹자가 있고요. 유가의 사상은요, 인간을 존중하고 어진 마음인 인을 실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질다, 너그럽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기 자리에 맞는 예를 지켜라. 자기 신분에 맞고 자기 분수에 맞는 예의 범절을 지켜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 사이의 두터운 우애를 의미하는 제를 중요하게 여기라 했습니다. 그 다음 도덕을 강조해서 도덕적인 정치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묵가입니다. 주요 학자로 묵자가 있고요. 혈연과 신분을 뛰어넘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면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과 웃사람에게는 복종하라 라고 강조했고요.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법가입니다. 주요 학자가 이회, 상항, 신불회, 한비자가 있습니다. 한비자는 여러 법가의 사상을 하나로 합쳐서 정리한 사람입니다. 법가에서는 법과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백성을 통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왕과 제후의 권력을 존중했고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국강병,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강병, 나라의 군사력을 강력하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권력을 존중했기 때문에 중앙, 즉 수도, 즉 왕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가입니다. 주요 학자로는 노자, 장자가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백성을 인위적인 제도로 가두고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연 그대로 두어서 인간의 삶을 살게 해야 한다. 또한 나라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하고 가난해지며 사회는 혼란스러워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작은 나라와 적은 백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자 백가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추가로 들려주는 춘추시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자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고 하나요? 기원전 496년
오제후 합려가 초를 공격합니다. 이때를 노려 월제후가 오를 공격하게 되면서 합려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합려의 아들인 부차가 따가운 나무로 만든 침대에 누워서 매일같이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합니다. 여기서 따가운 나무로 만든 침대에 눕다가 와신상담의 와신입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했던 부차는 결국 월을 공격하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월제후 구천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후 월제후 구천은 매일 쓸개 맛을 보며 패배의 굴욕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쓸개에는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구천이 부차에게 복수하기 위해 매일같이 쓴맛이 나는 쓸개를 맛보면서 그때 나의 패배의 굴욕을 잊지 않겠다라고 항상 복수하려고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서 매일 쓸개를 맛보다라는 뜻이 와신상담의 상담의 뜻입니다. 결국 기원전 473년에 월 구천은 오를 공격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진 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월은 이후 초에게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남부 지역은 초에 의해서 모두 통합이 되었다. 그렇게 쭉 시간이 흐르다가 전국시대가 시작됩니다. 기원전 403년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기를 칠웅의 통일전쟁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국시대에는 동주가 여전히 있었고요. 천자가 있는 동주, 그 다음 칠웅, 7개의 강한 제후 세력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 7개는 왼쪽부터 진, 위, 한, 조, 초, 연, 제를 의미합니다. 제와 초는요, 춘추시대에 있었던 제후들이었고요. 연과 진은 작은 제후 세력이었는데 이후 성장하게 되면서 이 전국 칠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름은 같지만 한자가 다른 진이라는 제후 세력이 있는데요. 이 진 제후 세력은 앞서 춘추시대의 5패에 들어가 있었는데 위씨, 한씨, 조씨 세력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되면서 이 지역을 기반으로 위씨, 한씨, 조씨 세력이 새롭게 제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초, 연, 진, 위, 한, 조 이 7개의 세력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하는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이후 진을 중심으로 한 전국 통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진이 세력을 강력하게 키우기 시작합니다. 법가를 선택하여 부국 강병을 추구하고요. 외교로는 6개의 제후 세력에 간첩을 파견하여 정보전을 펼치기 시작했고 군대는 기마병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기 시작했고 수도를 방어하기 쉬운 곳인 함양으로 이동을 합니다. 기원전 350년에 이동을 했고요. 함양은 호경이라는 곳이 이름이 바뀌어 함양이 되었고 이후에 장안이 되고 시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나라는 유군과 통일전쟁을 펼치기 시작했고 이것이 진의 통일전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